일단 문종탁 변호사님이 뭐 경력이 화려하시죠? 예. 잠시만요. 뭐 이제 여의도에서 연을 좀 맺었던 분인데 여의도에서도 당시 뭐 당협위원장으로서 활약하시면서 당이 힘들 때 당 뭐 법률 자문 고문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우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가처분 쪽 전문이셔서 방송금지 가처분으로 작년에 MBC 방송을 2번이나 이렇게 막았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SBS에서도 이렇게 결방도 시켰고, 이게 심지어는 지금 이 판결안 내린 판사하고도 이렇게 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어그로 유튜버들 있죠. 그 소위 말하는 그 레카들이 저격하고 이런 방송도 가처분 받아가지고 다 영상 내리게 하고 굉장히 능력 좋으신 분이니까 뭐 이렇게 방송 출연도 감사히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 이 전문가 문종탁 변호사님께 맡기는 걸로. 자, 그럼 일단 이분께 전화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오퍼유튜브에서 사실 이번 판결이 무슨 뭐 판사가 뭐 어디 출신이라 그렇다, 무슨 뭐 이러면서 막 인신공격성 얘기를 하면서 근거 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무슨 다 좌파라서 그렇고 이거는 음모론이에요. 그렇죠? 자, 들리시나요, 지금? 이게 한국이었으면은 모셔와서 방송을 했을 때 제가 미국인 관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종탁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방송 나오고 있는데 연결이 됐네요. 네네, 이렇게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방송 진행 중입니다. 몇 분 보고 계시죠? 지금 얼마 안 보시고 한 300여 명 정도 보고 계시고요. 다들 기대가 큽니다. 가처분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이고, 참. 예, 오랜만입니다, 진짜. 미국에 잘 계시죠? 아유, 저야 잘 있죠. 저야 뭐 늘 열심히 일하면서. 혹시 지금 변호사님 방송 켜놓고 듣고 계세요? 이게 소리가 자꾸 좀 울리네요? 그래요? 지금은 좀 괜찮습니까? 지금 한번. 안 울립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뭐 일단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한국 가서 오늘 방송 출연돼 주셨는데 술 이렇게 한 잔 대접드리면서 하도록 하고, 바로 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번에 가처분 결정이 나오고 나서 사실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승기를 잡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가처분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서 꽤 많은 분들이 이 판사가 지나치게 좀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정당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이나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우원재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신 걸 제가 좀 봤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려는 정치 사법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사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정치를 사법화한 거는 법원보다 정치권 책임이 크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법원에 가서 소송할 사안이 아니라 정당 내에서 해결할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번 것도 국민의힘에서 이 정치 영역 여의도 일을 사법 영역인 남문지방법원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 대표도 그렇고 이전 대표 표현에 따르면 소위 윤핵관도 다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네네. 우리는 사법이라는 것은 사실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잖아요. 법원이 먼저 나서서 야 너희들 이렇게 싸우지 말고 법원으로 와라, 재판받아라 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신청서가 접수됐으니까 판단한 거죠. 네네. 판단을 안 하면은 그것이 또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설명에서 봤지만 비상 상황 여부인지는 이번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 이거를 비상 상황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우 대변인도 잘 아시다시피 얘기하셨겠지만 비상 상황이 있어서 비대위를 만든 게 아니라 비대위를 만들려고 비상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법원에서 지적하고, 왜냐면 여기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한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비대위 체제돼서 비대위원장이 돼버리면 당대표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본안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가처분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선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를 날리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소위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게 하는 그 적법 요건이 비상 상황인데, 그럼 비상 상황인지 판단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 대변인하고 같이 야당 때 했었던 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탄핵 이후에. 그렇죠. 예, 저희 당이 없어지는 존립이 위기에 있고, 그때는 비대위원장 선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어요. 다 비대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다 합의를 해서 가게 된 거였죠. 네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당대표랑 최고위원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고, 최고위원 사이에도 다 이견이 있었고, 그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큰 거였는데, 비상 상황으로 당 내에서 인정을 하던가, 아니면 비상 상황 아니니까 6개월 그 당대표 정지기간 사고로 대행 체계로 그냥 가던가, 이 내부에 해결할 일을 법원으로 갖고, 그렇다면은 법원에서 당연히 판단을 해야겠죠? 서로 공방하고 변론했는데,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죠. 그 판단 부분이 결정문에 충분히 나와 있었고, 그래서 당대표가 없어서 비상 상황이라면 원내대표가 당대표 업무를 지금까지 다 수행한 게 뭐가 됩니까? 전국위원회 개최가 어려워서 최고위원 선출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최고위원들 사퇴하고 다 10일 내에 전국위원회에서 개최되고 이 사건이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다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졸속적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한 거가 이제 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좀 조악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고 이 과정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결정은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비법조인이다 보니까 좀 무식한 질문에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니요. 일단 분석이 거의 법조인보다 더 나아 보이십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일단 처음에 이제 정치의 사법화가 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라는 사법부의 기관이 나서서 정치의 정당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에 손을 사실상 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게 있다고 보셨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정당 내에서 정리되어야 할 정치적 문제를 결국은 법원까지 추하게 끌고 온 국민의힘과 이준석에게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 들어온 다음에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봤을 경우, 우리나라 모든 법이 다 헌법의 실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헌법을 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우 대변님도 정치 쪽에 계시고 했었으니까. 네네.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게 헌법 제8조 제2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죠.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규정한 이유는 정당이란 게 정권 획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비민주적인 사람들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는 최상의 법에서 정당이 목적은 우리가 공산주의 하자는 게 국민의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조직과 활동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게 헌법이에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잘 인용을 했어요. 결정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더라도 정당 활동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정당도 정치적 조직이니까 그 내부 조직에서 과도적, 권위적 이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민주적 내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한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정당의 자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이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쉽게 보면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럼요. 양비론처럼 될까봐 두렵긴 한데,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2번이나 나왔고 대통령 후보가 받아야 될 스포트라이트를 당 대표가 받은 측면도 있고, 또 너무 과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 대표라면 당이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격적으로 포용을 하고 내부에서는 참는 것도 있어야 되고 좀 외부로 공격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내부로 공격이 많이 나갔고 분열이 있었던 건 맞죠. 네네. 지배 위기가 있었으니까 예, 당원권 정지도 당하고 이런 사태까지 됐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십만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가 여론조사가 아마 30% 반영돼서 핀 결과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의사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은 정당에 개입을 안 한다고 하셨으니 정당 내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사람은 당 대표예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뭐 3인 정부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만으로 날리고 이런 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해한다고 본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것이 뭐 제가 생각할 때 사법소극주의에 반한다거나 정치에 너무 개입됐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계 내에서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네네. 우리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친목 동호회를 만들더라도 친목 동호회 내에서 우리가 뭐 빨간색 티를 입을까 뭐 파란색 티를 입을까 이런 거는 자유 영역이 있지만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다 같이 인민재판처럼 뭐 모욕을 한다거나 뭐 때린다거나 이런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뭐 이준석 개인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잘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논리가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하신 민주적 원칙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당의 운영 자체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 쉽게 말해서 이번에 상임정국위에서 엎어버리고, 어쨌든 정당한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직을 결과적으로 날리게 되는 결정을, 소수 집단이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포인트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재판부에서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당의 비상 상황이라는 걸 과연 재판부가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당헌 제 96조일까요? 제가 이제 정치는 떠나가지고 이제 제가 대한 변호사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일을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당헌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네네. 비상대책위원장을 결의한 게 아마 당헌 제 96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당헌 제 96조 요건이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 요건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라고 법원에 왔는데 비상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좀 힘든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나 요건이 돼야지 적법한 거고 비상 사건이 요건이 안 되면은 부적합한 건데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봤을 땐 논리 모순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비상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대변인하고 같이 했을 때는 당이 진짜 존립이 위태로웠고 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 대통령 당선자들이 여당이고 지방선거도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비상 상황이라는 걸 우리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거리가 아니라 거리 사고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잘 설명해 주셔서 사고 상황이면은 직무대행이 있잖아요. 네네. 그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비상사태라고 해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측에서 민주적 정당성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날리는 거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본 것이죠. 근데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당원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뽑아서 민주적 정당성의 가장 큰 당대표를 언제든 마음에 안 들면 비상 상황이라 해서 날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물론 정당 내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았죠. 그리고 제가 뭐 이준석 전 대표의 행위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 과정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 걸로 외부에서 보이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은 이게 사실 법원으로 넘어간 이상 이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비상 상황을 가지고 법원이 정의를 했다고 그걸 비판을 하는 거는 논리 모순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적법 요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요건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사법부에 가지 말았어야죠. 정당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는데 이미 갔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지금 이의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문제를 사법화하지 말자, 법원에서 하지 말자 그러면서 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뭐 법률전 단장님도 검찰 출신이시고 주로 검사분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재판이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 가처분 재판이거든요. 네네네.
예, 저야 뭐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가처분 전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방송 금지가 거의 안 돼요. 근데 제가 작년만 해도 MBC를 2번 결방시켰어요, 방송을. 네, 잘 들었습니다. 방송이 뭐 전설적이셨는데 아주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바로 이 남부지분 가처분한 재판부에서 SBS에 관해서 방송지 가처분을 받았어요. 국민이 이미 하려는 것처럼 SBS가 이의 신청하고 항고까지 했습니다. 네네. 얼마 전까지 해서 항고가 SBS 다 기각했거든요. 제가 다 승소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번 사법부 가서 좀 안 좋게 망신을 당했으면 됐지 또 이의 신청에서 기각당하고 항고에서 기각당하면 또 무슨 망신이에요? 이의 신청 결과 나오는데 몇 주 걸리고 항고에서 고등법원 결정 나오는데 또 몇 주 걸리고 이러면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이를 법원으로 가져간 것을 비판했으면 이젠 그만하고 네네. 법원에서 판단을 했잖아요. 이게 네네. 민주적 정당 운영에 반한다고. 네네. 그랬으면은 이전 대표가 처음에 이 사단이 난 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7월 7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거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전 대표가. 그러면 저희 이게 뭐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보는 건 이제 성상납을 받았냐 증거인멸 교사를 했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 결과 나와서 성상납을 받은 게 맞거나 증거인멸 교사를 한 게 맞으면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겠죠. 네. 그때 제명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가처분은 실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기소가 되면 제명하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서 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힘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미 한번 망신을 당했는데 예. 지금 그렇죠. 뭐 불복 절차 밟겠다고 이의 신청하고 항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가처분 전문 변호사로서 보실 때 지금 국힘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하고 항소를 하는 등의 어떤 불복 절차를 밟았을 때 재판부가 다시 한번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꽤 높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말씀드리면 네. 이 사건 가처분을 이의 신청하잖아요. 네. 관할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발한 법원의 전속 관할이에요. 네네. 쉽게 말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한 재판부가 다시 판단을 합니다. 네네. 근데 애써 쓴 결정에 대해서 사전변경 놈들 바꿀까요? 이의 신청을 하면 이 결정을 한 재판부에서 다시 이의 신청을 본다고요. 그 다음에 항고를 하면 항고법원 고등법원이 되겠죠. 네네. 거기서 보겠죠. 근데 이의 신청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같은 재판부니까. 그렇겠죠. 또 항고를 한다고 그러면 고등법원 가면서 그 기간이 계속 이걸 이슈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을 돌아봐야겠죠. 자기가 이렇게 리더십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였는데도 이 당을 못 지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이런 식의 비대위 체계로해서 날리려고 했던 측에서도 국민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위배된 부분을 사법부가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반성을 하고 보완해야죠. 그걸 또 이의 신청해서 본인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했던 그 지점, 그 정당 문제를 왜 사법부로 가서 계속 이렇게 하냐, 이슈하고 이렇게 가냐, 그 부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의 신청 기각되고 항고하면서 시간 끌면서 아니 그 지금 민생에 신경 써야지. 그렇죠. 여당이 됐으면 좀 민생에 집중하고 취한 모습 좀 그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타깝다. 이전 대표에 대해서 안타깝죠. 이전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나오면 그것 따라서 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수사 결과 기소가 결정되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그 기소 부분 빼고 뭐 고치고 뭐 이런다고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거 남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제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임기 아니면 임기 후에 정당 민주주의에 따라서 투표로 대표를 정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뭐 일단 운종답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영광이네. 수임료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재를 두고 상담은 상담료인데 뭐 오셔서 수사하기로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술 한번 거하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아유 저도 스카치 좋아합니다. 같이 가시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뭐 현재 지도부가 사실 여러 가지 헛발질을 차면서 좀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준석 대표에 굉장히 좀 비판적인 편입니다만 사실 뭐 국힘 지도부도 지금 잘한 거는 크게 없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런 법조인으로서 이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당연한 코멘트를 주신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현재 어쨌든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물러섰죠.
어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과연 여기서 굽힐지 아니면은 못 먹어놓고 끝까지 갈지.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이준석과 현재 국힘은 국힘 지도부는 정확히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힘 소위 말하는 그 윤핵관 세력은 어떻게든 이준석은 다시 발 못 붙이도록 가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당원 당규를 다시 정비를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번에 판결에서 문제가 됐던 상임정국위의 뭐 의결 과정, 그다음에 정국위로 넘어가면서 뭐 비대위 구성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서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과연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신청을 한다면은 뭐 물론 뭐 이거는 정말 거의 예지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고 보시는지. 예. 일단은 아까 전에 못 먹어도 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제 뭐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가 되겠죠. 이제는 뭐 끝까지 간 상태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멈추지 않겠죠. 네네. 가처분을 했는데 비대위를 또 만든다? 그러면은 가처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또 비대위를 닫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늪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을 때 이유가 뭐였나요? 그 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을 전제로 하는 비대위인데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한 거를 끝까지 관철한다고 다시 비대위를 만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한 게 비상 상황이 아니라 비대위를 한 게 잘못됐다는 걸 뭐 그런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당에서 판단했는데 너무 또 아니라고 한 건 잘못됐지 않냐, 그런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뭐 판사님 정치 성향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같은 재판부 남부지부 제51 민사부예요. 네네. 여기 불과 몇 달 전에 같은 판사님들 앞에서 변론하고 방송금지 갑작을 저 인용을 받아서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재판부가 편향됐거나 하는 경험은 전혀 없었어요.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나름 신속하고 잘하는 재판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처분 재판부는 신속 정황이 생명이라 법관분들 중에서도 소위 에이스분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결정은 뭐 내용이 아니라 성향 출신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것도 저는 보기 안 좋고 굉장히. 왜냐면 그렇죠.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인데 헌법법원으로 법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사법부를 갔으면 사법부를 존중해야죠. 그것이 민주주의 상권분립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또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연히 또 그 비대위 체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네네. 그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늪에 빠질 거다. 아니, 그리고 늪에 빠지는 거죠. 아니,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해서 자기 당대표 6개월에 복귀하려고 지금 가처분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비대위 구성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를 없애고 어차피 비대위 체계에서 전국대회 열어서 당대표 새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스톱을 해야죠. 근데 누가 스톱하냐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 전에 자기가 죽자고 하지는 않겠죠. 지금 가처분이 인용된 마당에 그거를 비대위에서 자기가 직무가 날아가는 걸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제가 언급을 했던 거는 자꾸 뭐 판사의 정치 성향 뭐 이런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 결정문을 좀 정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상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 내렸고, 그렇다면 비상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비대위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또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민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네. 지금 여당이 됐으면 좀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옛날에 검수완박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검수완박해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이 지금 업무가 굉장히 가중돼서 수사하는 경찰관 분들도 싫어해요. 검수완박을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걸 다시 돌리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정치권 내에서 이준석이 죄송합니다. 이준석이라고 해서. 아니요. 편하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든 말든 사실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 판단까지 받았으면 이제 자중하시고 정당 민주주의라는 건 정당의 자율성 공동법 헌법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따라서 좀 너무 과하게 했다는 거 인정하시고 충성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뉴스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당원권 정지되고 놔두면 그 후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렇죠. 전국의 이슈로 만드는 겁니까? 사실 적으로도 어리석고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이제 정무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죠, 그렇죠? 민생 문제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보다 활동 경력이 더 기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00일 지났어요. 그렇죠? 100일 지났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됐는데 이미 정부 출범 그 시점 이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이준석이랑 마찰이 있었고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뭐 시쳇말로 분탕 비슷한 것들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집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이준석 이슈에 집중이 되면서 자신들이 지금 끌고 가야 국정 어떤 동력이라든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주목을 안 해주고 계속 매일매일 뭐 이준석이 한 말이나 주목되고 있고 윤핵관이니 뭐 개곡이니 이런 얘기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문종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이미 한 방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대위를 계속 가겠다고 고집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은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대로 도다가는 진짜 계속해서 사태가 꼬여만 갈 것 같다. 해서 이준석을 어떻게든 쳐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이제 용산의 어떤 입김도 좀 어느 정도 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변호사로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에 지금 소속된 뭐 예를 들어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을 돕고 계신다라고 보신다면은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당을 정상화해서 국정 운영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지름길. 뭐 미국에 계시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화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끊겨서 그런데 제가 이게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한 것은 제가 가처분 전문으로서 뭐 방송 금지도 하고 뭐 유튜브 영상물 게재 금지도 많이 했고 해서 좀 우원재 대변인님하고 저랑 또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사실 법률 얘기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전 송파병 당협위원장으로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 정무적 얘기로 또 결론이 또 가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양구들 뭐 사자성어 같은 것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자성어를 저도 뭐 사자성어는 아닌데 무협지 얘기 정도로 주화인마 상황이라고 주화인마. 주화인마. 예.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이 맞죠. 당 대표라면은 여당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는 건데. 그렇죠. 나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본인의 그 인격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생이나 정책에 대한 이슈가 되지 않고 이준석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되게 부담이 되는 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네네. 이미 7월 7일 날 당원권 정지 6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막 정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생 탐방하고 떠돌아다녔고 그랬으면은 거기서 받은 정책 같은 걸 얘기하고 뭐 당에서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하고 좀 놔두는 부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 부분을 비대위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숨통을 끊겠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치라는 거는 컴프로마이즈 서로 협상하고 협의하고 하는 거지 한 명이 한 명을 일방적으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본인이 저는 감정적으로 갔다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도 뭐 보면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성인답지 못하죠. 대표답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선당후서라는 게 본인이 했던 얘기고 사실 대선에 본인만 기여했겠습니까? 다들 힘들게 기여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뭐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 보면 엄청 실망스럽죠. 하지만 그런 사람인 걸 알았으면은 좀 우쭈쭈 해주고 좀 챙겨주고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 영역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끝까지 주겠다 싸우는 거? 제가 뭐 주변에 이제 저도 이제 40이 넘어서 40대 중반이니까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네네. 그럼 저는 꼭 이혼할 때 당신이 좋아서 사귀고 결혼했던 사람인데 끝까지 재판상에 이혼한다? 좋다. 1심, 2심, 3심 하면 우리는 신급대리가 계속 선임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뢰인 생각해서 조정으로 빨리 끝내드리거든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한때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았던 당 대표고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사람한테도 활로를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당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솔직히. 근데 뭐, 당이라고 합시다. 당 지도부니, 현 지도부니까. 당은 뭐 오너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전체 집단일 뿐이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오너십이 없는 게 뭐, 장점이자 단점인데, 지금 당권을 잡아 있어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다음 대선, 뭐 다음 정권에서 그럴 리가 없고, 그 전에는 또 바른정당에 있다고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권력이라는 건 되게 유한하고 유동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갖고 있을 때 뭔가 정치라는 게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뭐 복지사업지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뭐가 대단합니까? 대통령도 뭐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내부 총질이라도 뭐 당대표가 없으니까 당이 좀 더. 그럼 그걸로 끝냈어야지. 이걸 갖고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그거에서 가처분으로 대통령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후보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를 제거하려면 이슈화를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비대를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지는 싸움을 왜 합니까? 그 명분도 없어요. 우리 정치 문제를 사법부로 갖고 가냐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또 사법부에 가서 이의 신청하고 또 항고한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 끝내고 가처분 동안에 뭐 충정이 됐더라도 그러면 다시 대행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뭐 사퇴한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권성동 그분이 본인 자신을 윤핵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윤핵관으로서 윤 대통령의 의사를 받아줘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권성동 직무대행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받아서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네네. 좋은 그림을 간 거고, 당권적인 6개월 동안에 민생 챙기고, 그럼 지지율이 다시 올랐겠죠? 근데 이제 가처분 이의 신청이 기각됐으면 좋았겠지만, 뭐 당 입장에서요? 이미 임용돼서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이유가 뭐 절차적 하자라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판단을 하는 게 뭐 판사의 성향? 뭐 출신 지역까지 나오던데 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확실히 동감합니다. 예. 보수의 기본이라는 거는 기존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하고 존중을 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했다고 지역 운운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거 굉장히 그거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깨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존중받으려면 상대 타 기관도 존중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애들도 규칙을 정해서 게임을 했으면 지면 승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기거나 지거나 끝까지 싸워서 얻을 이익이 실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제일 싫어하는 이준석 전 대표만 계속 부각이 될 거고 졌을 때 그 타격 부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고 항고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가서 분탕이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서 직무대행 체계로 가고 그래서 잘 당을 이끌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율이 높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라는 게 상당히 웃겨서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최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거고요. 얘가 너무 싫으니까 그래도 덜 싫은 너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꼴이 너무 싫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잘하고 하면 이준석 대표를 찾을까요? 뭐 토사구팽이라고 심한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시대의 역할이 있어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역할을 하시는 것이 평시의 문관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의 신청하고 항고하고 뭐 법원에서 잘못됐다는 비대위를 또 구성하고 이게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당이 할 일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생에 집중하시고 이쯤에서 스톱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큰 빚을 지네요. 법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무적인 얘기. 아니에요. 좋았습니다. 제가 괜히 폐를 끼쳤을까봐 걱정인데 아무튼 제가 한국에 가서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 별 말씀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대박나시고 저도 문종탁 TV가 있으니까요. 좀 오셔서 승소 사례 같은 거 올리고 정치 얘기는 전혀 안 올리고 있으니까. 아, 예, 예. 법률적인 거 뭐 궁금하시면 한번 오게 좀 홍보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가처분 최고 변호사, 예. 예, 문종닥 TV.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부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 연락드릴게요.